극한부터 해보면 극한 개념 뭐 다 알고 있죠. 수렴한다라는 말은요, 그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고, 즉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럼 수렴하는 거의 상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딱 알파인 것도 있고, 또는 알파보다 살짝 크거나 작은 상태도 있겠죠. 정확하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함수가 알파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 있을 거고, 알파라는 점근선이 있어서 함수가 이렇게 생기거나, 그죠? 이렇게 생긴 상태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 상태들이 모두 다 수렴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 정도 잘 알고 계시고, 발산의 정의는 수렴하지 않으면 그냥 다 발산이죠, 그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걸 다 발산한다라고 한다는 거,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요거 이제 많이들 물어봐서, 얘는요, x가 무한대로 가요. 이 함수를 내가 정확히 그리는 건 수투 교육과정으로는 정확히 그릴 수 없지만, 대략 함수 값들의 분포로 봐보면 x에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은 4분의 1, 마 8분의 1, 16분의 1, 마 32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면 점점 0에 하나씩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요거는 위아래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진동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죠? 진동이 아니라 이거는 0으로 수렴한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거. 이 정도 오개념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극한값이 무한대예요. 극한값이 무한대라는 말은 사실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무한대는 극한값이 아니거든요. 극한의 정의는 뭐냐면 유일한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데, 무한대는 어떤 특정 목표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한대는 극한값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저 fx라는 친구는 무한히 커지는 상태구나,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면 될 거고, 극한의 성질 관련돼서 크게 이제 두 문제 정도가 나와요. 우리가 수렴하는 두 개를 알려주면 그 둘을 적절히 지지고 볶아서 새로운 극한을 만들어내서 풀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fx가 x 플러스 1분의 1이면 좋겠다,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거는 x 더하기 1 곱하기 fx가 수렴한다라는 걸 아는 거지, fx는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죠? 함부로 fx가 몇이다라고 할 수 없고, 얘를 살려서 가야 되는 거죠. 얘를 살려서 이 형태를 만들어 주려면 이 친구에다가, 그죠? 내가 새로운 극한인 x 플러스 1분의 2x 제곱 플러스 1을 곱함으로써 이 극한을 만드는 거죠. 고래서 이제 쭉 계산하는 거지. 그러면 1 곱하기 이 친구 극한 보내면 2죠. 그래서 2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기본. 내가 아는 게 x 플러스 1, fx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거지, fx는 어디로 가는 건지 몰라요. fx를 함부로 단정지어서 가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게 은근히 요즘 킬러 문항에서 나오는 건데, 수렴하는 극한값이 있고요, 발산하는 극한값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극한값의 성질은 항상 두 극한이 수렴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무한대로 가는 건 수렴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지 못해요. 그럼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려면 이 친구를 역수 취급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gx분의 fx가 0임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죠, 그죠? 요거 그럼 지금 한 30초 드릴 테니까 답 한번 내볼래요? 네, 요 정도 문제는 한 3점 정도에 나올 만한 문항이에요. 어떤 친구가 수렴하고 어떤 친구가 무한대로 가요. 그럼 무한대로 가는 걸 바닥에 깔으라고요, 그죠? 어떤 친구가 수렴을 하고요, 어떤 친구가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가는 걸 바닥에 깔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분의 2f 빼기 3g, 이 친구가 0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분의 2f는 3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될까요? 저기 뭔 말이에요? G를 아래에다 깔으라고요? 네. 어떻게요? 네요. 무한대분의 알파가 0이잖아, 그지? 그걸 이용하라는 문제인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왔죠, 그죠? 그럼 내가 아는 거는 g분의 f가 2분의 3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죠, 그죠? 그럼 나는 g분의 f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난 g분의 f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거니까,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구해야 되는 이 친구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위아래를 g로 나눠야 되는 거지, 분모 분자를 다.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로 나누면 3g분의 f 빼기 1 분의 4
G분의 F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거기다 이제 2분의 3을 넣어주는 거죠, 이제. 그럼 2분의 9. 맞죠? 빼기 1. 맞죠? 분의 4 곱하기 2분의 3 하면 6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7분 몇이야? 2가 나오죠, 2. 이렇게 2가 나오겠다, 그죠? 됐을까요? 저거 그냥 바로 GS만 나눠서 00해서 마이너스 1 하면 안 돼요. 뭐가 마이너스 1인데요? GS 각각 이렇게 그러니까 3G분의 fx 마이너스 1분의 4GX분의 fx 플러스 1이요. 어디다 뭘 한 거죠? G로 나눴어요. 어떤 친구를? 분자 분모를요. 아래에 있는 친구를. 얘를? 네. 네, 나도 G로 나눴어요. 근데 G가 이제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간다고 하면 안 돼요? 뭐가 0으로 가요? G가요.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1 아니에요? 근데 G분의 F가 G분의 F잖아. G분의 F 근데 아래에 무한대가 있잖아. 근데 그거는 2fx 마이너스 3gx를 아하. 나눈 거죠 그러면. 그렇죠. 네. 네, 그럼 79번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79번. 보면 78번 봐보면 이런 식으로 보통 학평에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월, 4월, 7월, 10월에 보는 모의고사를 학평이라 하고 6월, 9월에 보는 모의고사를 모의고사, 모평이라고 하는데 학평이 주로 많이 나오는 거고 여기 요즘 이제 모의고사에도 자주 나오는 형태예요. 똑같은 형태죠. 수렴하는 거, 무한대 가는 거. 79번 해보면요. 무한대 가는 거, 수렴하는 거 있으면 무한대 가는 친구를 바닥에 다 깔으라 그랬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분의 2f 더하기 g가 0이겠죠. 무한대분의 1이니까 그죠? 그럼 따라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분의 2f가 마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나는 g분의 f가 마 2분의 1인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역시나 얘도 위아래를 다 g로 나누고 아까처럼 똑같이 계산해내면 되겠죠. 이 정도. 76번 해볼까요? 76번. 볼게요. 76번. 역시나 여기서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나는 이 친구의 극한이 수렴한다라는 걸 아는 거지 정확하게 fx가 뭔지 모르는 거죠. 이 형태를 만들어서 내가 극한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를 인수분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죠? 분자가 2x에 fx 빼기 2죠. 그죠? 그럼 이 친구가 15로 수렴을 하고 나머지 이 친구가 5분의 4로 수렴하나요? 그죠? 그죠? 5분의 4로 수렴하죠? 그래서 12가 나온다. 이 정도? 이 정도도 이제 가볍게 딱딱딱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알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랑 좀 같은 표현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자, 요렇게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x 빼기 2분의 fx 빼기 2랑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fx 빼기 2랑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둘이 같은 상태라는 거 이해할 줄 알아야 75번 같은 게 좀 풀릴 거예요. 왜냐면 얘는 2로 가고 얘는 0으로 가잖아. 그지? 그럼 극한을 똑같이 맞춰놔야 계산이 될 테니까 그거 좀 유의해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잠깐 개념 조금 다시 볼게요. 아까 해서 극한의 성질까지 봤죠? 밑에 이제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거, 수렴하는 거랑 수렴하는 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수렴한다. 이 정도 알고 있고, 요것도 좀 추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요게 이제 2년 전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어떤 fx가 있고, 더하기 빼기 gx 이렇게 있어요. 근데 fx가 수렴한다라는 걸 내가 알고, 결과가 발산한다라는 걸 내가 아는 상황으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때 gx가 발산하는구나 라고 본인이 스스로 체크해내야 문제가 풀 수 있게 출제된 사례가 있어서 이 논리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건 가볍게 넘어가고 뒤에 부정형 계산법 하면서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거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0분의 0꼴만 조금 자세히 봐볼게요.
0분의 0꼴을 다루는 방법이 인수분해, 약분, 유리화 이렇게 써놨고 추가로 요걸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0분의 0꼴은 사실 미분계수랑 거의 유사하다는 거. 유사한 거예요. 0분의 0꼴이 미분계수랑 같은 건 아니지만 유사하다라는 거. 자, 옆에 있는 이 친구를 만약에 내가 요 1번 방식대로 풀어본다면 위아래를 인수분해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약분해서 여기다 넣으니까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미분계수의 관점을 가져보면 지금 내가 분자 전체를 내가 치환을 해볼게요. fx라고. 그럼 0분의 0꼴이니까 분자에다가 2 넣으면 0이 나오겠죠. f2도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분자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분자가 사실 fx인데 f2가 0이기 때문에 내가 빼기 f2를 붙여도 상관이 없고 그럼 이 값은 f'2가 될 거고 f'2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미분한 친구에다가 2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결국 2x 빼기 3에다가 2 집어넣으니까 1이라는 결과가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0분의 0꼴이 미분계수랑 같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밑에가 뭐 제곱 이런 꼴로 되면 미분계수랑 같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0분의 0꼴이 미분계수랑 같은 거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더불어 내신할 때도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 분자가 복잡하면 분자 전체를 치환을 해서 얘를 미분계수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 요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것도. 자, 그럼 요거 예시 문제 한번 30초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이 친구 역시나 분모가 0으로 가고요. 분자도 0으로 가죠. 이럴 때 분자 전체를 그냥 하나의 함수로 치환하는 게 가장 빠른 풀이라고 했죠. gx라고 이렇게 치환하세요. 그럼 g1이 0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1을 넣으면 0이잖아요. 그죠? g1이 0이라까지 알았죠. 그죠? 그럼 이 친구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gx인데 그죠? g1이 0이기 때문에 내가 빼기 g1을 추가해도 상관이 없고 그럼 이 친구는 g'1이 될 거예요. 그럼 g를 미분하고 거기다 1 집어넣으라는 얘기인데 g를 미분하면요. g를 미분하면 자 x제곱 곱하기 f1을 미분하면요. 2xf1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죠? f1은 숫자기 때문에 미분한다고 f'1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거. 그 다음에 뒤에 fx제곱을 미분하면 뒤에 fx제곱을 미분하면 f'x제곱에다가 2x 튀어나오는 것까지 이 정도 합성하면서 미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fgx를 미분하면요. f'gx의 g'x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그죠? 2f1 빼기 2f'1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적혀있죠? f1이 2래요. 그럼 4 빼기 f'1이 3이니까 6하면 마이너스 2가 답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요 정도. 결국에 이 큰 틀을 알고 있어야 돼요. 0분의 0꼴이랑 미분계수랑 같은 거고 우리가 했었던 분자가 복잡했을 때 분자 전체 치환하는 게 다 같은 얘기였다는 거. 쭉 다 연결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센스 있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걸 할 때 미분계수로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게 이 문제에서 당연히 필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문제가 좀 복잡해졌을 때 이런 게 좀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0분의 0꼴과 미분계수 분자 복잡했을 때 치환하는 이 모든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이라는 거 다 연결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뭐 최고차항 계수비해서 그냥 2분의 3 하면 되는 거 이 정도 그냥 넘어갈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요거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쭉 배우고 있는 게 지금 부정형 계산이죠. 그죠? 부정형이라는 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연치 않게 계산이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언제 계산이 되는지 알아야지. 첫 번째, 무한대끼리 힘을 비교해야 돼요. 앞에 있는 무한대랑 뒤에 있는 무한대가 누가 더 힘이 센지, 그지? 그 힘은 차수와 계수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거죠. 만약에 앞에 게 더 힘이 세요. 그럼 무한대로 가겠죠, 그죠? 뒤에 게 더 힘이 세요?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뭐 풀마 무한대일 수도 있고 어쨌든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앞에 게 만약에 2차야. 앞에 게 2차고 뒤에 게 3차예요. 그죠? 그럼 얘가 힘이 압도적으로 세기 때문에 얘에 따라서 극한값이 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렴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앞에가 3차고 뒤에가 2차라면 3차가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얘에 따라서 극한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앞뒤가 차수가 같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최고차한 개수가 다르면 또 수렴할 수가 없죠. 만약에 2x제곱 어쩌구랑 x제곱 어쩌구예요. 그죠?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2x제곱이 훨씬 더 파워가 세죠. 차수랑 개수를 모두 비교했을 때 차수는 똑같지만 개수가 앞서기 때문에 그지. 결국 앞과 뒤에 힘이 같아야만 수렴하는 거고요. 그죠? 앞과 뒤에 힘이 같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놈과 뒤에 있는 놈의 차수와 개수가 모두 같다라는 얘기예요. 요 정도 다 체크되면서 가야 돼. 지금 당연히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런 거 체크 안 하면서 막 풀겠지만 이게 한 4점짜리 나올 때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풀어야 돼요. 앞에 거랑 뒤에 거가 힘을 비교했을 때 같아야만 수렴할 수 있다. 그 힘은 차수와 개수가 같을 때. 자, 앞뒤가 차수와 개수가 같아요. 그럼 내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형을 해서 하는 거, 이런 거 유료화해서 하는 거, 이 정도는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넘어갈게요. 이 정도를 구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루트 2차식을 1차식으로 만들어서 계산하는 거. 이게 무슨 이상한 편법이 아니라 다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된 거라서. 자, 이 친구를 내가 정석적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형하는 걸로 푼다라고 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어쩌고 더하기 루트 x제곱 어쩌고 분의 얘에서 얘 빼니까 분자는 2x 플러스 4가 나오겠다. 그죠? 이 정도는 좀 빨리빨리 암산할게요. 자, 그러면 x 무한대로 가면요. 얘는 사실 루트 x제곱이니까 x와 매우 유사한 거고 얘는 또 x랑 유사한 거죠. 그죠? 그럼 분모는 2x, 분자도 2x, 최고차한 개수 비하면 1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인데 그것도 좋은데요. 그죠? 사실상 조금 더 엄밀히 풀려면 처음에 보자마자 이렇게 유리하는 게 아니라 앞뒤가 차수가 2차고 개수도 1로 같기 때문에 수렴하겠구나. 이런 걸 다 체크하면서 가는 게 4점짜리 문항을 풀 수 있는 기본 방향인 거고, 이때 여기 적혀있죠? 2차랑 1차만 고려해서 루트 2차식을 1차식으로 좀 바꿔봐라. 무슨 얘기냐면 x제곱과 4x를 만들 수 있는 어떤 1차식의 제곱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x제곱 더하기 4x 어쩌고를 만들 수 있는 이 어떤 1차식의 제곱은 x제곱이 나오려면 x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죠? 4x가 나오려면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 그냥 x 플러스 2와 매우 유사하다. 얘는 그러면 x 플러스 1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빼면 그냥 1이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유리화 과정 필요 없이. 이해되겠어요? 요거 한번 빨리 해보고 넘어갈게요. 보자마자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얘가 미안해. 이게 빠져서 수렴한데 이렇게 조건이 나왔어야 돼요. 자, 수렴하려면 앞뒤가 힘이 똑같아야 되죠. 그럼 A가 그냥 1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루트 2차식은 1차식으로 보자. 그럼 얘는 x 플러스 2, 얘는 x 플러스 3. 그럼 빼면 그냥 B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유리화 과정이 필요 없이. x제곱하고 6x가 나오려면 x 플러스 뭐의 제곱을 해줘야 x제곱 플러스 6x 나오지? 3. 그죠? x제곱 플러스 4x 나오려면 x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야겠지. 거기다 루트 씌우니까 그냥 1차식으로 퉁 튀어나온다는 거고, 이게 지금 만약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정석적인 방법으로 다 유려해서 가도 괜찮지만 이 정도 풀이는 좀 구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작년 수능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이 내용이 이제 작년 수능에 나온 내용인데, 우리가 배웠어요. 또 그냥 배운 내용인데 이제 수능에 이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어떤 분수함수가 수렴을 하는데 분자가 0으로 가요?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는 거 맞죠? 그죠? 이 정도 그냥 했었던 거고, 어떤 분수함수가 수렴을 하는데 분자가 0으로 가요.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냐? 이게 이제 약간 애매해요.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필요한데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요런 친구. 자, 여기서 말하는 0은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라는 인수라고 볼게요. 자, 0 곱하기 0 곱하기 알파분의 0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예요. 그럼 얘네를 약분을 치면 이렇게 치면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뿔마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자, 만약에 0 곱하기 0 곱하기 알파분의 0 곱하기 0 곱하기 베타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0은 아까 말했듯이 x 빼기 a의 개수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역시 0, 0 사라지고 0, 0 사라지면 얘는 알파분의 베타라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봐보면 0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분의 0 곱하기 0 곱하기 감마라는 게 있어요. 그럼 또 위아래를 내가 0을 약분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친구는 0으로 수렴한단 말이야. 그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결국 0 개수, 위아래 0 개수를 따져주는 거야. 위아래 0 개수를 따져서 기본적으로 수렴을 하려면 분모의 영어로 수렴하는 거. 뭐야? 잠깐만요. 맞네. 내가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어. 자, 결국 0분의 0꼴이 수렴하려면 분모의 0개수보다 분자의 0개수가 더 많아야 되는 거야. 보면 분자의 0개수가 더 적으면 수렴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논리를 알고 있는 채로 저걸 접근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걸 봤을 때 만약에 자 리미트 x가 a로 가요. fx분의 gx가 b로 가. fa가 0으로 갈 때 ga가 0이면 자 b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라는 게 약간 이제 애매하게 들려야 돼. 왜냐면 만약에 b가 0이라면요. 또는 b가 0이 아니라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겠죠. b가 0이라면 b가 0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극한 0으로 가려면 분자에 0이 하나 더 있어야 돼. 그지? 근데 지금 분자에 0 하나, 분모에 0 하나만으로는 0으로 간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의 0개수가 하나 더 많아야 된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야? GA가 0일 뿐만 아니라 G'A까지도 0이 돼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GX가 X 빼기 A라는 인수를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요거까지 위아래 0개수 비교하는 거 맨날 나오고 있어요. 이거 요즘 수원할 때도 얘기했지만 늘 수열이 전통적으로 어렵게 나왔고 늘 미분이 어렵게 나왔지만 요즘 좀 바뀌고 있어요. 수원에서 지수로고 어렵게 나오고 있고 수투에서 극한 갑자기 어렵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냥 수렴한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지. 0으로 수렴하는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가야 되죠.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데 그러면 분자가 만약에 1개 있어. 0이. 그럼 분모도 1개만 있어야 되는 거지. 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있으면 0으로 수렴해버리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야 되고. 자, 밑에 것도 해볼게요. 밑에 것도 자, 극한값이 수렴을 한대. 근데 GA가 0으로 간대. 그럼 FA가 0이다 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B의 값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B가 0일 수도 있고 B가 0이 아닐 수도 있을 텐데, 그지? B가 0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극한값이 0이 나오려면요 분자의 0개수가 최소 1개 이상 더 많아야 되지, 그지? 자, 근데 GA가 0이 이미 됐어요. 그럼 F에 0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F에 0이 없으면 분자 하나 더 많은 거잖아, 그지? 꼭 FA가 0일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FA가 0이야 그럼 G에 0이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논리를 다 따져 나가야 되는 거고, B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 그러려면 FA가 무조건 0이 나와야겠죠. 그래야 위에 있는 0과 밑에 있는 0이 하나씩 약분되면서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요게 요즘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범받고 중간고사 이게 나왔었어요. 나왔었어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요거 한번 봐볼게요. 자, G1이 0이고요. 쭉 돼 있고 나 조건 보면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저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니까, 자, n이 1일 때만 봐볼게요.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분의 f가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g1이 0이라는 얘기는 gx는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gx는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하나 일단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극한값이 0이 됐다는 얘기는 f는 2개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겠죠. 따라서 우리는 fx가 x 빼기 1의 제곱을 일단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뭔가 더 붙을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n이 2일 때 봐보면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분의 f 얘 역시도 0이에요. 그럼 g가 0인지 아닌지 봐보려는데 g가 0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극한값이 0이려면 f2는 0은 무조건 돼야겠죠.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0은 돼야 돼요. 그럼 따라서 fx가 지금 x 빼기 2마저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완성시킬 수 있고 fx는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제곱이 아니에요?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지. 극한값이 0이려면 분자의 영개수가 분모의 영개수보다 많으면 돼요. 네. 근데 지금 G2가 0이에요, 아니에요? 0이에요. 왜요? G2가 왜 0이야? 아니다. G2가 0인지 아닌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죠?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G2가 0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F는 일단 0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겠지. 그 이상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F가 3차함수니까 두 개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 역으로 G가 0이 아니다라는 것도 끌어낼 수 있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n이 3일 때도 가보면 n이 3이에요. 그럼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분의 f가 3 집어넣으면 2죠. 그죠? 그럼 내가 이 친구들 f랑 g가 모두 연속 함수니까 함수값을 대체할 수도 있죠. f3은 여기다 3 집어넣는 거니까 몇이야? 4죠. 4 분의 g3. 따라서 g3은 2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이렇게. gx는 지금 x 빼기 1 하나 가지고 있는 건 알아요? 근데 뒤에 뭔가가 2차식이 더 붙겠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붙을 거니까 나는 식 2개 찾으면 돼. 하나 찾았죠? 하나 더 찾으면 돼. n이 4일 때 리미트 x가 4로 가면요. g분의 f가 여기다 4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에서 6 나오나요? 6. 그죠? 이 친구가 f랑 g가 모두 연속함수니까 이 극한값은 g4분의 f4로 대체할 수 있고 f4는 18이죠. 18. 따라서 g4가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니까요. 식 2개, 미지수 ab 2개 연립해서 풀 수도 있겠고 요거는 선택의 영역을 맡길게요.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잘 한번 요런 거 관계식을 잘 보는 것도 필요해요. G1이 0이고 G3이 2고 G4가 3이에요. 잘 보면 G가 지금 1,0을 지나고 3,2를 지나고 4,3을 지나요. 1,0, 3,2, 4,3. 다 어디에 있을까요? Y는 x 빼기 1 위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gx와 y는 x 빼기 1이 1, 3, 4에서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gx와 x 빼기 1 얘의 근이 1, 3, 4라는 얘기니까 결국 gx 빼기 x 빼기 1 얘의 근이 1, 3, 4다. 이렇게 gx식을 좀 더 빠르게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거는 좀 건너뛰어도 돼요. 너무 어려우면.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점 3개를 주고 g를 찾으라 그러잖아. 그러면 실제로 이거 3개를 다 연립해서 푸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요 세 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거야. 분명히 직선일 거야. 사실 이거 눈치채려면 1 커지고 1 커지고 저기선 2 커지고 2 커졌죠. 길기가 1인 상태. 1,0 지난다. 그죠? 이렇게 해서 gx를 조금 더 빨리 완성할 수도 있는 건데 요게 이제 요 문제의 본질은 아니고 본질은 여기에서 너네가 분자의 영계수가 더 많아야 된다. 극한값이 0이면 그 논리를 꺼내느냐. 그게 본질인 거고 요거는 약간 부가적인 거. 알아두면 좋고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 요거 잘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뒤에 124번만 풀어보고 싶게요. 자, 한번 봐볼게요. 봐보면 자, 리미트 x가 a로 간다니까 분모가 fa 더하기 0이고요. 분자도 fa 더하기 0이에요. fa분의 fa면 1로 가야 되는데
5분의 3으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FA가 0이라는 얘기인 거겠죠. 이해 되겠어요? FA가 0. 왜냐면 야, 이게 FA분의 FA면 당연히 1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게 1이 아니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다 0인 거예요, 0. 0분의 0꼴이니까 다른 값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x가 a로 간다. 그러니까 넣어봤더니까 FA가 0이야, 그죠? FA가 0이에요? 그럼 fx가 x 빼기 a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럼 fx는 x 빼기 a를 인수로 가져요? 그러면 최고치 한계수가 1인 이차함수라 했으니까 뭐 하나 더 갖겠죠? 내가 뭐 x 빼기 b다 이렇게 잡아볼게요. x 빼기 b다. 그럼 실제로 대입해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 x 빼기 b 빼기 x 빼기 a 분자는 x 빼기 a, x 빼기 b 더하기 x 빼기 a예요. 자, 분자 분모를 내가 x 빼기 a로 약분해도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왜냐면 리미트 x가 a 근처로 간다는 얘기는 x가 a가 아니란 얘기인 거고, 그럼 x 빼기 a는 0이 아니란 얘기니까 나는 x 빼기 a로 나누어도 괜찮아요. 그죠? 함부로 나누면 안 돼요. 나눌 때는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 전제 조건을 달고 있는 거죠. x 빼기 a를 약분해도 돼요. 약분.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b 더하기 1 분의 x 빼기 b 빼기 1, 이 친구가 지금 5분의 3으로 수렴한다. a를 집어넣으면 a 빼기 b 더하기 1 분의 a 빼기 b 빼기 1이 5분의 3이고요. 그럼 이걸 실제로 뭐 이래저래 해서 연립해도 되겠지만 그냥 a 빼기 b가 뭐면 좋아요? 그냥 4면 좋죠. a 빼기 b가 4야. 그럼 사실 내가 지금 f에 두 근을 a랑 b로 내 맘대로 정했잖아요, 그죠? 누가 더 큰 놈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 둘의 차이는 4겠죠. b 빼기 a는 마이너스 4고 a 빼기 b는 4니까 어쨌든 절대값은 무조건 4니까 4다 이렇게. 결국에 이 극한에서 요걸 되게 많이 써요. 어떤 친구의 함수값이 0이면 이 친구를 인수 논리로서 가지고 와서 약분치는, 이게 결국 뭐야? 이것도 0분의 0꼴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 약분하니까.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요런 게 요즘 나오고 있어요. 뭐였어?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요런 인수 논리까지 잘 해봤어요, 그죠? 왜냐면 이게 그냥 미적 선택 안 한 친구들 그냥 흘려 들으세요. sin x가 사실 x랑 똑같잖아, 그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그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sin x분의 탄젠트 x 이런 거 하잖아, 그죠? 이런 거 할 때 둘 다 xx 처리하잖아. 이럴 때도 얘가 수렴하냐 마냐 할 때 0분의 0꼴의 논리가 똑같이 쓰인다고요. 그러니까 0분의 0꼴의 논리가 미적분에서도 메인 템하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세요. 뭐 여기까지 잔소리 했고. 아휴, 몰라. 자, 합성함수의 극한 요것도 봐볼게요. 합성함수의 극한 요거 이제 3월 모의고사에 거의 나온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또 안 나온대 욕먹을 수 있으니까 나올 확률이 높아요. 나올 확률이 높아요? 몰라요. 안 나올 수도 있겠지. 네, 몰라요.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합성함수의 극한이 뭐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가 있는데 몰라요. 어쨌든 모의고사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준비를 위해서라면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합성함수의 극한, 우리가 이런 친구 fgx의 극한을 찾을 때 항상 속함수는 목표에다가 방향성까지, 겉함수는 목표만 따지면 된다 했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럼 이 극한을 따질 때 a의 우극한하고 좌극한 다 따졌죠. 즉 f 입장에서의 정의역인 x의 우극한하고 좌극한을 다 따졌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합성함수는 자리가 왜 없지? 합성함수도 자, 이렇게 했을 때 g 입장에서는 x가 정의역이고 g가 치역이 되겠지만, 자, f 입장에서는 g가 정의역이 되고 f가 치역이 된단 말이야, 그지? 결국 최종적으로 f에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 g라는 친구가 정의역이 될 거고, 그지? g라는 친구로 따질 때
목표뿐만 아니라 방향성까지 다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친구.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2로 가니까 f2를 찾으면 되겠구나. 이러면 작살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내가 알파, 베타, 감마 f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치면 자, 이 친구의 극한은 알파예요, 베타예요, 감마예요? 엄마. 감마예요? 이런 이거 왜 이래 이거? B. 뭐야? 베타. 베타. 자, 감마다 감마네. 자 봐보세요. 자, 합성함수로 인식하는 방법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f하고 안에가 x가 아니면 그냥 다 합성함수인 거야. f, x 플러스 1에 대한 극한은 봐라. 그러면 얘는 그냥 fx에다가 x 플러스 1이 합성됐다 이렇게 봐야 안 틀릴 거예요. 안 틀리셔요. 이렇게 봐야. 얘도 마찬가지. 얘도 fx와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이 합성됐다. 그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속함수잖아. 그지? 얘를 x 무한대 보내면 2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 얘가 2의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2인지를 다 따져야 된다고요? 2보다 살짝 커요? 작아요? 커요. 작죠? 작아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2가 2잖아. 그게 딱 2잖아. 그거보다 작잖아. 2의 좌극한인 거지. 얘를 이게 좀 헷갈리면 함수를 그려도 좋아요. 이 친구가 2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않아요? 유리함수 그리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 2라는 점근선을 갖고 음수니까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그지? 근데 지금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1로 가죠. 그죠? 2보다 살짝 작은 상태란 말이야. 그지? 결국 f2의 좌극한을 따져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알파다 1로 와야 되는 거죠. 이야, 이거는 미적분에서도 계속 나오고 뭐 하여튼 계속 나오는 거니까 알아야 돼요. 안에가 x가 아니면 다 합성함수로 인식해서 문제를 풀어야 풀릴 수가 있겠지요. 요거 이해되겠어요? 잠깐만요. 몇 번을 풀어야 될까? 네. 139번 해볼래요? 130.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으로 간다. 그죠? 그럼 이거 뭐예요? f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살짝. 그치.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돼? x-1을 그려 이렇게. 그리고 0보다 살짝 큰 여기지. 0일 때는 마이너스 1죠. 0보다 살짝 큰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쪽. f-1보다 살짝 큰 쪽 요거. 결국 마이너스 1 이렇게. 답 낼 때는 값만 처리하면 된다고. 자, 이 친구도 리미트 x가 1 플러스 갈 때 fx는요. 1의 오른쪽에서 오면 마이너스 1 이러면 안 된다고.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작다 이렇게. 그럼 f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작은 쪽 마이너스 1에 좌극한 거라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는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하면 1이 나온다. 이렇게 합성함수 극한 놓치면 안 되고 141번 이런 거 잘 할 수 있겠죠? 잘 하실 수 있죠, 그죠? 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지금 해보세요. 저도 이제 빨리 보고 갈게요. 0이 오른쪽이래. 속함수 봐봐요. f 0이 오른쪽이면 얘죠, 그죠? 그럼 3 이러면 안 되고 3보다 살짝 작다, 그죠? 3보다 살짝 작은 거지 속함수가, 그죠? 3보다 살짝 작은 거 그러면 요 왼쪽에서 가면 3이다 이렇게. 자, x가 2의 오른쪽으로 가는데요. 자, f를 쳐다봐야지. 속함수 먼저 쳐다봐야지, 그지? 2의 오른쪽이래. 2의 오른쪽이면 얘는 뭐야? 그냥 3인 거지. 왜요? 이건 그냥 3이잖아. 그냥 3이죠. 3보다 크거나 작으면 그냥 3으로 가자는 거지. 얘는 그냥 3인 거지. 그냥 F3. 그냥 F3 몇이에요? 2다. 그러니까 더하면 5가 나온다. 이렇게 따다닥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거니까 방향성이 없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든지 이렇게 가면 방향성이 있는 거고 요거 몰라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넘어가서 요거는 이제 강조를 했던 내용이라서 보면 가리기 미분법, 뭐 가리기 미분법이라는 명칭이 있는 건 아니고 자, FA가 0일 때요. 그죠? F'A는 QA다. F'A는 그냥 얘를 가리고 여기다가 A를 넣으면 된다라는 거. 이거 이제 자주 쓰죠. 무슨 얘기냐면 자, 사실 F'A라는 친구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다. 그죠? 근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a가 0이니까 분자에 그냥 fx만 써도 되고 fa가 0인 상태니까 fx 대신에 x 빼기 a의 qx를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그럼 결국에 x 빼기 a가 약분이 되니까 결국 qa구나. 이 과정을 거치지 말고 무슨 얘기냐면 fx가 x 빼기 a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 근데 그때 딱 이 친구의 미분계수를 궁금해. 얘를 가리고 여기다가 a 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fx가 이렇대요. f'1을 물어봐. 얘를 가리고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2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요 정도 잘 처리해야 돼요. 요 정도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언제 쓰는 거냐면 이런 거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요. 뭐 F가 2차함수래?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F1이 0이죠. 이 극한에 의하면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수렴하잖아? 분자가 0으로 가야 돼. 그죠? F1이 0이야. 그 다음 여기다 내가 빼기 F1을 추가하면 F'1이 3이야. 그죠? F'1이 3이야. 아, 그러면 내가 fx식을 쓸 때야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할게요. 글씨가 왜 두꺼워졌다 이러냐? f가 최고차가 1인 2차 함수라고 해볼게요. 자,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다니까 x 빼기 1에 하나 더 모르니까 이렇게 두고요. f'1을 구하래. f'1은요 얘 가리고 1 넣는 거 1 더하기 p 얘가 3. 아, p가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 그런 애고서 쭉 fx가 완성됐으니까 이후 문제들이 풀려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가리기가 뭐 필수냐 이런 건 아닌데 굉장히 여기저기 알면 많이 쓰이는 도구니까 알아두란 얘기인 거고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x가 0으로 가는 거,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거는 최저차항 계수비를 의미하고 x가 무한대로 가는 건 최고차항 계수비다. 자, x가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원래 정석대로 푼다면 x가 0으로 가, 분자 분모가 다 0으로 가니까 0분의 0꼴이야. 그럼 내가 약분을 해본다면 x약분 여기도 두 개 이렇게 남겠죠. 이 상태에다 0을 넣으면 빵빵 5, 빵빵 7, 5분의 7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짓을 굳이 할 필요 없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는 그냥 최저차항 계수비에서 그냥 5분의 7로 끝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땐 그냥 7분의 5. 요건 그냥 알고 있죠. 앞에서 했던 거니까. 요게 되게 많이 나와요. 요 두 개 정도 어떤 풀이 방식들을 좀 잘 알아두고 밑에 샌드위치 정리 그냥 알고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럼 144번 해볼까요? 144번. 자, 요건 이제 아까랑 너무 예시가 똑같아서 좀 그런데 144번. 자, 요걸 통해서 내가 F1이 0이다, F'1이 3이다 이 정도 얻어낼 수 있고 자, 최고차항 계수가 2인 2차 함수죠. 그럼 fx는 내가 2 이렇게 써주고 f1이 0이니까 x 빼기 1 하나 갖고 하나 더 갖는데 모르니까 이렇게 해주고 f'1은요 얘 지우고 그냥 1 넣으면 된다고. f'1은 2에 1 더하기 p에 이 친구가 3이래. 그죠? 그럼 1 더하기 p가 2분의 3이면 되니까 p가 2분의 1이다. 그죠? p가 2분의 1이니까 fx를 구했고 여기다가 3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가리기 미분 요거 이제 자주 쓰여요. 같은 점에 대해서 미분 계수를 물어볼 때 이거 자주 쓰이니까 해보시고 146번 이런 거 있죠? 써보란 얘기예요.
최고차항 계수비, 최저차항 계수비 그런 거 써보란 얘기니까 149번 하고 이제 연속을 넘어가 한번 봐볼게요. 자, 자연수 n이 존재한다 그죠? n이 1일 때 한번 봐볼게요. n이 1일 땐 여기가 2가 되고 1이 되죠 그죠?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4다. 이런 얘기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니까 최저차가 4x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fx가 앞에가 어쩌고저쩌고 모르겠지만 끝에가 4x로 끝나야 된다. 최저차항 계수비가 4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비가 6이려면 여기 3차항이 없어져야지. 그러니까 fx에 4x 3승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4x 3승 없앴어? 그럼 3x 제곱이랑 x 제곱 비율이 6이 되니까 그럼 안 되죠? 3x 제곱이 더 있어야 돼. 그지? 자, n이 1이라면 f가 이런 거고요. 그럼 f1은 11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n이 2일 때 해봐요. n이 2일 때 보면 fx는 n이 2일 때라면 여기가 3, 2가 되죠? 그럼 fx가 4x제곱으로 끝나야 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거 최저차항 계수비니까 4x제곱으로 끝나야 되고 자, 그럼 위에가 6이 나와야 돼. 그럼 fx가 10x 세제곱을 가지고 있어야지. 10x 세제곱. 그럼 f1은 14다 이렇게 나오죠? 자, n이 3일 때 또 해보세요. n이 3일 때라면 여기가 이제 4고 3으로 되죠? 그럼 fx가 최저차항이 4x 3승이지. 최저차항이 4x 3승. 그 다음에 여기서 6x 제곱이 나와야겠죠. 6x 4제곱이 나와야겠죠. 최고차항 계수비. 그럼 f1은 10이에요. n이 4일 때도 해볼게요. 이렇게 쭉 해봐야 돼. 자연수 n이면 그냥 해봐야 돼요. 여기 4고 여기가 5예요. 그죠? 그럼 fx의 최저차항이 4x 4제곱이 되고 최고차항은 6x 5제곱이에요. 앞으로도 똑같겠지. 6x 6제곱, 4x 5제곱. 어차피 다 똑같은데 f1이 다 10인 거지. 앞으로는 계속. 그지? 그러니까 f1의 최대값은 14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연수 n이니까 내가 하나하나씩 다 집어넣어 보면서 한다. 이 느낌을 잘 간직하고 있고 153번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x 무한대야. 여기 최고차항 계수비가 2에 되지. 그럼 fx는 x 3승 없애면서 6x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후루룩 풀고 f가 빨리빨리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연속 조금만 맛보고 갈게요. 연속. 넘어가서 연속. 자, 넘어가면 연속 개념 페이지 있죠. 연속의 정의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지? 다 같다라는 얘기는 내가 상황에 따라서 얘네끼리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체가 가능.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f2를 물어봐. 이때 나는 fx가 연속이다라는 조건이 있다라면 리미트 x가 2일 때 fx로서 대체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문제에서 x가 2일 때 fx 극한값을 물어봐. 근데 극한값 못 구하겠어? 함수값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를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28번만 한번 해보세요. 28번 해보고 갑시다. 그죠? 자, 28번 봐볼게요. 쭉 해서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고요. x가 0보다 클 때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fx는 x는 0에서 연속이고 자, 이렇대요. 쭉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연속이다라는 이런 조건들이에요. 그죠? 기존에는 그냥 기본 문제 풀 때는 쓱쓱 지나갔지만 어느 정도 4점짜리 문제 풀 때는 이런 걸 그냥 쓱 지나갈 조건이 아니에요. 자, 리미트 x가 0의 왼쪽, 0의 오른쪽 이런 게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가 x가 0보다 작은 거니까 내가 0의 왼쪽 극한을 여기다 씌워줄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f의 0의 왼쪽 극한 그지? f의 0의 왼쪽. 근데 f가 연속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나타낼 필요 없이 f0이라고 나타내도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g의 0 마이너스 이렇게는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 플러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여기에 리미트 x가 0 플러스도 취해주는 거죠. 그러면 f 0 플러스인데 fx는 x는 0에서 연속이니까 그냥 f0으로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빼기 g의 0의 오른쪽 이 친구가 여기도 리미트 x 0의 오른쪽 해주면 8 이렇게 나오죠. 문제에서 내가 아는 거는 요거를 알고 있어요. 그죠?
요걸 쓰려면 위아래를 더해야겠죠. 위아래를 더하면 2F0 더하기 6은 12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F0은 3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이렇게, 내가 상황에 따라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우극한 함수값을 쓸 수도 있어야 되고 좌극한 함수값을 쓸 수도 있어야 되고, 사실 이런 게 이제 너네 학교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렇게 안 물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조금 변형을 해서. 근데 F0이나 X0으로 갈 때 FX의 극한이 같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다 대체 가능하다라는 걸 잘 알아두고요. 그 여기 가우스 있죠? 요거 안 나옵니다. 요거 이제 삭제하세요. 요거는 요거 삭제하고 여기까지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풀어오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다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시다.